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원래 계획을 바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절대 사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물건을 결국 결제하거나 거절하려 했던 부탁을 어느새 받아들이고 나중에서야 왜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언제나 이성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는 우리의 결정이 생각보다 감정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우리를 조종한다는 말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거창한 최면이나 세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말투, 타이밍, 분위기,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먼저 작은 친절을 베푼 뒤 부탁을 한다면 우리는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미 선택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선택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 상대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상대는 너만 믿는다 또는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책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더욱 미묘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적 영향력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설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설득은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심리를 악용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심리적 영향력과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를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안감을 자극해 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있으면 한 걸음 떨어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높을수록 충동적인 결정은 줄어들고 타인의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심리적 함정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보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 후회했던 경험이 떠오른다면 그 경험 역시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심리적 함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받은 뒤 원하지 않는 부탁까지 들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셨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웠던 경험, 작은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나도 무언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무료 시식 코너를 지나가 봅시다. 한 입 맛만 봤을 뿐인데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판매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설명해주고 음료를 건네고 시식을 권하면 마음속에는 작은 부담이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사줘야 하나? 이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낍니다. 비슷한 일은 회사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커피를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말합니다. 미안한데 이것만 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부탁 자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움을 받았다는 기억 때문에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반드시 계산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자신의 의사보다 관계를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예의라고 배우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호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이 심리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부탁,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지만 그 한 번은 생각보다 자주 반복됩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관계에서는 호의가 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보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작은 친절을 이유로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 요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부탁을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미안해서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절은 배신이 아닙니다. 상대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누군가가 친절을 베푼 뒤 부탁을 한다면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지 미안한 마음 때문일까요? 이 작은 질문은 충동적인 결정을 줄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또 다른 심리적 함정, 죄책감을 이용한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절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이 더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친절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이 정도도 못 해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착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할 때조차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기보다 죄책감을 이용해 상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라면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어. 정말 실망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보다 상대의 감정부터 신경 쓰게 됩니다.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어도 왠지 미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책감을 이용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죄책감은 원래 잘못을 바로잡도록 돕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처럼 서로를 오래 알고 있는 사이에서는 상대가 무엇에 약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용해 자녀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계속 압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 한마디에는 사랑과 증명을 연결시키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과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흔합니다. 다들 야근하는데 너만 먼저 갈 거야? 팀을 생각하면 이번만 참자. 이런 말은 협력을 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는 압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죄책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책임감도 강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착한 사람보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갑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돕고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순간 결국 자신의 삶은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망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화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은 존중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모두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훨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죄책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불안감을 이용해 결정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곧 품절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이성보다 불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5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이미 가지고 있던 5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충격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사람은 놓칠지도 모른다는 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불안을 자극해 결정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오늘까지만 할인됩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이 가격에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우리의 판단 속도를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원래라면 며칠 더 고민했을 일을 단 몇 분 만에 결정하게 됩니다. 불안은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27명이 보고 있습니다. 10명이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곧 품절될 예정입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정말 필요했던 물건인지보다 먼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투자나 재테크에서도 같은 심리가 나타납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보다 먼저 행동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판단력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다는 말보다 잃게 된다는 말이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람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말의 방향만 바꿔도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상황은 흔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안 오면 너만 손해야. 직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조급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생겼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선택이라면 몇 분,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 더 생각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은 왜 그렇게 서두르게 만드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제안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반면 상대를 조급하게 만드는 제안은 종종 충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 원해서 선택하는 걸까? 아니면 놓칠까봐 두려워서 선택하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언제나 빠른 결정을 원하지만 좋은 결정은 대부분 차분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흔드는 또 다른 강력한 심리는 의외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많이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식당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사람이 많다면 맛있는 곳 아닐까? 이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을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선택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오래전부터 집단 속에서 살아오며 형성된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행동을 참고하는 편이 더 안전했던 경험이 오랜 시간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심리는 때때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터넷 쇼핑을 해보면 베스트 상품, 구매 후기 1만 개, 실시간 인기 제품 같은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제품 자체보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좋아요가 수만 개 달린 게시물을 보면 내용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댓글이 많으면 더 중요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회수와 좋아요 수는 관심의 크기를 보여줄 뿐 내용의 정확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자극적인 제목이 사실보다 더 빠르게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심리는 쉽게 나타납니다. 회의 시간에 모두가 같은 의견을 말하면 다른 생각이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한 사람을 좋게 평가하면 나 역시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한 사람을 비난하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 안에서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참고하되 마지막 판단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생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을 모두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기준 없이 집단만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일 가능성도 생깁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며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할 때보다 집단 속에서 훨씬 쉽게 흔들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영향력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의 힘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위입니다. 사람은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사실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 전문가, 유명인,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에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이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심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위가 항상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정장을 입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자신감 있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말투와 외적인 모습은 신뢰감을 만들 뿐 실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광고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유명인이 특정 제품을 사용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제품의 성능보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먼저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추천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하다는 것과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사가 한 의견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쉽게 반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급이라는 권위가 의견의 영향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조직에서는 직책보다 좋은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위치가 아니라 내용과 근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영향을 받는 심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에도 숨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비밀, 연구 결과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기 전에 신뢰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근거로 말했느냐입니다. 건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이 사람이 정말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 셋째, 다른 관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권위라는 겉모습에만 끌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을 받아들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며 다른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위만 강조하고 질문을 막으려 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 말을 믿으면 돼. 이런 방식은 근거보다 권위를 앞세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정보도 있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정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6.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권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논리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 사람은 평소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선택은 생각보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쁠 때 하는 결정과 화가 났을 때 하는 결정이 다른 것처럼 감정은 우리의 판단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심리를 이용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화가 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는 안 볼 거야. 전부 포기하고 싶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강한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의 폭은 좁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사고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상황 전체를 보기보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 뒤 바로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은 평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칭찬하고 기분 좋게 만든 뒤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의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는 같은 행동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차분한 상태인가? 아니면 화가 나거나 불안해서 급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한다면 한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화를 내거나 불안감을 만들거나 지나치게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만 감정을 이용해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급함, 두려움, 죄책감 같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 이 말 자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강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다면 문제가 됩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어 행동을 바꾸게 하려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으로 상대를 움직이려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생겼다고 바로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 불안할 때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 기분이 좋을 때도 중요한 결정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나의 판단 때문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감정 때문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심리적 영향력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한 반복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듣는 말을 어느 순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이 만드는 심리 효과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낯설고 의심스럽게 느껴지지만 반복적으로 접하면 점점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친숙한 것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듣는 노래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라디오나 영상에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던 광고 문구가 계속 보이다 보면 익숙한 브랜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복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심리가 잘못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원래 다 그런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세히 확인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같은 내용의 글과 영상이 계속 눈에 들어오면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전에 익숙함 때문에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보았다는 것과 사실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반복은 익숙함을 만들지만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같은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항상 실수해. 너는 이런 걸 못해. 처음에는 그냥 한 번의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그 평가를 자신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도 반복되면 큰 영향을 줍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발전할 수 있어. 내 생각도 중요해. 이런 말은 자신감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반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면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신 있게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반복되는 정보일수록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틀릴 리가 없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 정확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익숙함과 진실을 구분합니다. 많이 들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많이 본다고 해서 모두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정보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오래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영향은 자연스러운 소통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대화가 끝난 뒤 이상한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대와 이야기한 후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내 생각보다 상대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한 번쯤 그 관계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은 항상 큰 말이나 강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항상 설명해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계속 이유를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신의 감정을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안 느껴. 물론 실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항상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도 하나의 중요한 정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거절한 뒤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절한 뒤 며칠 동안 계속 불편하고 상대의 기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대화의 결과가 항상 상대에게 유리하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오히려 여러분이 사과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화의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한 대화는 한쪽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불안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미움을 받을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필요를 계속 포기하고 있다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상대가 빠른 결정을 원하더라도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답할게. 지금은 결정하기 어렵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건강한 표현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과 상대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심리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기준을 지키고 싶은지 알고 있다면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심리학을 배우는 진짜 목적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과 행동, 분위기와 정보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의도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향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심리적 영향력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작은 호의를 통해 부담을 만들기도 하고, 죄책감을 이용해 선택을 바꾸게 만들기도 하며, 불안감을 자극해 서둘러 결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따라가게 만들거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과 강한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빠른 결정을 요구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 죄책감이나 불안함이 생길 때 잠시 멈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내가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선택은 내 가치와 맞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는 것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참고, 한 사람만 계속 맞춰주고, 한 사람만 계속 미안해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종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필요할 때 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되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심리학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자신의 마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리적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심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